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이지연 씨. 네, 이지연 씨 맞죠? 야, 네, 저예요. 네. 뭐 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말도 없이 그 어디로 갑자기 이렇게 잠적을 사라진 거예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사실 말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말을 못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2주 정도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요즘 그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그 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동안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이 됐는데 우리가 또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니까요. 이 호랑이의 기운 제가 2000 몇 년이라고 했나요? 2022년이죠.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어요. 회복이 다 안 됐어. 자, 2022년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바짝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정보 그리고 큰 웃음 보내드리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큰 웃음 한번 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새해 됐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 한번 그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이 새해 첫 방송인 거 맞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좋네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유,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 없을 때 되게 재밌게 방송 잘하더라. 제가 그 누나 보셨나요? 보고 있었어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의 그 빈자리를 살짝 제가 좀 메꿔줬었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 고마워요. 요거? 네, 요거.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인사하면서 다시 밝아졌지만 방금 전까지 새해가 됐는데 신성 씨 표정이 이렇게 좀 어두운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걱정이 있어만 하시던데.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계획 세우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살을 빼야 되겠다. 약간 다이어트라는 그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빼놓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거든요. 바로 뭐예요? 새해 대청소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좀 신년맞이 대청소. 아니 근데 뭐 신성 씨 집이 그러면은 뭐 굉장히 뭐 많이 지저분해요?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집을 정말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막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막 걸레질도 막 깔끔한 남자잖아요. 예? 깔끔한 그렇죠, 남자. 그렇죠. 뭐 물티슈로 막 창틀도 싹 다 닦고 마른 걸로 쫙 이렇게 또 닦아주고. 아니 그러면 뭐가 고민이에요? 일단 저희 고민은요. 대청소를 하려면 그 물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도저히 진짜 절대로 안 되는 그 정리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게 있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각자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좀 정리가 좀 이렇게 처치가 곤란한. 맞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받고 버리지는 못하는 물건들 좀 갖고 와봤는데 한 번씩 뭐 그 살펴볼까요? 그러게요. 먼저 신성 씨는 어떤 거 갖고 왔어요? 자, 일단은 그 화장품이 일단은 역시 연예인. 쓰던 화장품. 일단 제가 좀 피부가 좀 좋습니다. 피부 미남인데. 필요 없어요. 아유. 자, 그리고 화끈하게 버리시네. 모자. 이것도 버려요, 이거. 저 모자가 은근 수납이 좀 고집거리예요. 네네. 이거 다 버려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아이고. 잘 버리네. 네. 제가 사실 모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옷들.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옷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멀쩡한데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좀 버리기도 아깝고. 보들보들해 보이는데? 냄새도 좋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좋아 이거. 부들부들한데. 그럼 아꼈던 옷이구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나? 그 정도인데 이걸 딱 봐도 진짜 멀쩡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멀쩡한데 이거를 뭐랄까 굉장히 그 제가 방에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형에 있는 그 옷걸이에다가 다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도저히 좀 이런 옷들은 좀 아까워가지고 냄새 좋거든요. 아이고. 어쩜 좀 망설여지는구나. 저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신발인데. 신발을 잔뜩 갖고 오셨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색깔이 좀. 유행이 좀 지나가지고. 근데 이게 또 뒤에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신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은. 뒷굽은 또 그러니까 멀쩡하네. 이게 그런데 손이 잘 안 가니까 이게 또 이제 위쪽에다 위에 칸에다 넣어놓으면은 5년 안에는 안 신을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이게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몇 번 안 신어가지고 좀 아깝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있는데. 뭐 많으시네. 굉장히 많네요. 요게 그때 처음에 그 매장에 있을 때 굉장히 예뻤는데. 예쁜데요? 깜빡하다 보니까 내가 한 3년 만에. 안 신었어요? 신발장에서 그냥 그 상자채로 발견을 한 거예요. 했더니 원래 여기 테두리가 하였는데. 그래서 발해가지고 노랗게 된 거예요. 안 신은 사이에. 한 2번 신고 지금 안 신은 지 5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여기 이제 한 15년 된 책인데. 요게 이제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집에 이게 책꽂이에 딱 걸려 있으면 이게 또 폼이 나거든요. 폼!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앞으로 10년 안에도 안 읽어요. 그냥 버리세요. 저 쓰레기통 저기다 버리세요. 책. 혹시 라면 드실 때 같이 마신 건 아니죠? 요즘 이거 책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벽지도 있어요. 그런 거 바르세요. 아니 그 남의 책을 이렇게 버리라고 그러세요. 아유 버려. 아니 내가 지현 봤을 씨도 때 아까 절대 10년 됐으면 네? 신발 버리세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요? 진짜. 아니 선배님 이거는 이제 다 버려야 돼 진짜. 싹 다 버리세요. 아유 진짜. 일단 한번 내려놓고. 아 근데 예. 이게 우리끼리 이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해 바뀌면은 진짜 묵은 때를 한번 싹 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래서 버려야 될 물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해 첫 방송이잖아요. 새해 첫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2022년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건강한 집을 만드는 대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리 막막하죠. 전문가 정영주 선생님, 청소 전문가 조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처럼 지금 집에 이 물건 이걸 버려야 되나 그냥 둬야 되나 이거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네. 자, 정영주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요? 네, 청소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단계는 버리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리하기, 세 번째 단계는 청소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버리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래서 두 분 MC분하고 신성 씨께서도 네. 지금 버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일반 옷들을 뭐 좀 안 입는 거 버리게 되는데 꼭 그 고가들 있잖아요. 네, 그거 샀을 때 조금 비싼 비싸게 준 거. 거. 네. 나도 그래. 좀 아깝거든요, 그게. 맞아. 그래서 아까 이게 10년 예. 됐지만 그때 한 20만 원에 산 건데 한 5번도 못 신은 것 같아요. 그럼 5로 나누면 한 번 신을 때마다 4만 원씩 쓰고 아직 한참 더 신어요. 신성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맞아. 약간 그러니까 뭐 외투 같은 경우는 겨울이니까 좀 겨울 때만 좀 몇 번 입고 고스란히 또 이렇게 옷장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나는 네. 이유가 확실해요. 뭐예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 정말 이 구두처럼 안 신었어. 그래가지고 하고 딱 맘먹고 버렸어요. 그 다음날 신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 아까 버렸는데 맞아. 버린 데서 꺼내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근데 경험을 그런 일이 하면은 정말 있어요. 이게 고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죠. 네, 버릴 때. 그러니까 못 버려요. 네. 맞아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신성 씨가 이 하얀 니트티를 들고서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하얀 니트티는 신성 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자주 입거나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물건들은 사실은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물건들은 좀 안 쓰는 물건들을 집에서 내보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고민하는 순간부터가 벌써 이제 벌써 나한테 중요한 이미 물건이 하는 아니다라는 자체가 거네. 이 물건의 중요도는 이미 네.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집은 40평대인데 어느 순간 지내다 보니까 계속 물건들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40평대에서 30평대로 굉장히 좁아진 느낌을 맞아요. 받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안 쓰는 물건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고 빼앗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청소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 먼지가 쌓일 거고 곰팡이가 필 거고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에는 저희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네.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뭐죠? 어떤 거죠? 짜잔. 박스가 요 상자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보류 상자? 네. 앞에 보류 상자라고 써 있는데 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뭔가 물건을 버릴까 말까 고민할 때 넣어놓는 그 네. 예, 맞죠. 네. 예. 보통 이게 이제 물건을 들고서 이걸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네. 서랍이나 장롱에 그냥 넣어두게 되면 이 물건들은 다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쵸. 서랍이나 장롱 속에서 계속 영원히 잠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릴까 말까가 고민되실 때 이 보류 박스를 만들어두고 여기에 잠시 넣어두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건을 조금 더 버리기 쉬우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버리는 게 이제 좀 아니니까 망설이지 않고 일단 보류 상자
말 그대로 좀 보류하는 네네. 그 상자네요. 그러면은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정말 그 약간 망설여지고 네. 그런 약간 이제 좀 보류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이 상자에 난 한번 담아볼까요? 보류 상자가 아니라 보류 방을 만들어야 돼. 보류할 게 너무 많아. 제가 여기다가 보류 상자를 네. 놔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물건을 한번 담아보세요. 네네. 김 씨부터 한번 담아볼까요? 네. 우선 아까 제가 조금 망설였던 네. 이런 니트. 오, 니트. 예. 이게 또 니트. 언젠가 또 입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 넣어두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텀블러. 이것도 겨울 때 되면 또 텀블러. 쓰거든요. 우리 집에 한 30개 있습니다. 그쵸. 못 버려. 예, 텀블러도 이렇게 놓고. 네. 또 빛 같은 경우도 언젠가 쓰임새가 있어요.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네. 이렇게 보루상자에 이렇게 넣어놓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래요? 세 가지. 네. 어. 저도 빛을 봤는데 네. 너무 무거워. 책 때문에 그래, 책 때문에. 일단 신발 2켤레 놓고 예. 그다음에 저도 도깨비 빛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전에 이제 제목이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이런 책인데 이게 한 20년 전에 누구한테 받은 건데 그동안 저를 수없이 벼랑 끝에 많이 세워봤기 때문에 이 책도 일단은 보류하고 책하고 책이 굉장히 테니스공 많으시네요. 요 정도 이야. 테니스공까지 테니스공 버려요 좀. 아유, 요거는 테니스공 왜 있는 거야? 새해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나 네. 이제 샀는데 네. 이게 이제 내 나이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아. 지연 씨는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네, 뭘- 아니, 나는 이렇게 계속 못 쓰고 네. 뜯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누구 선물을 주자니 이게 너무 오래돼서 주기가 그쵸. 좀 미안하고. 이거 구두하고 뭐 이 핀하고 아직 안 뜯은 거. 이건 그냥 이렇게 넣어. 통째로? 어차피 아, 보류니까 화끈하다, 괜찮아. 화끈해. 예. 언제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거 예. 이제 아니 근데 저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사실은 네. 막 쌓이고 넘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후적거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물건을 무조건 무한정으로 보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 보류 상자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보류 상자를 비운다던가 아니면 보류 상자가 꽉 차게 돼서 다른 물건이 들어와야 되면 그만큼을 비운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버리긴 버렸는데요. 정리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니까 청소할 때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간단하죠 그래도. 네. 특히 그 4인 가족 이상 그치. 되시는 분들 4인 가족 여기 있잖아요. 있네, 여기. 와, 예. 이분들은 이지연 씨. 진짜 대청소하려면 진짜 큰 맘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아들방 딸방 안방 다 따로 해야 되고 뭐 네. 거실 베란다에다가 주방에다가 솔직히 이게 대청소가 어려운 게 네. 시작을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어디로서 맞아요.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시작을 못해. 이건 생각만 해도 이미 골치가 그러니까 저도 아픕니다. 이제 당장 이제 뭐 생각하니까 네. 오늘 당장 집에 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이제 청소 생각하니까 머리가 또 제가 정말 머리 지끈지끈해요. 아프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지용이 방 어떡하실 거예요? 지용이 방 어떡할 거냐고. 자, 머리 완전 아파, 머리 아파, 아파. 아파, 예. 애기 방. 청소 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해야 선생님? 되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아프죠. 청소 시작하려면. 네.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소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버리는 거, 네. 그리고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네. 그냥 모아서 다 버렸다면 그다음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청소를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청소를 순서를 모르면 청소를 막 해놔도 예. 다시 이렇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네. 청소 순서가 네. 그냥 딱 봤을 때 눈앞에 저 더러워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우면 맞아.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순서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도 하지만 예.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 오. 청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오. 순서를 알면 청소가 더 쉬운 것처럼 아. 오늘 제가 순서하는 청소하는 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예. 어디부터 해야 돼요? 청소는 집 가장 안쪽, 예. 그렇죠? 안에 있는 공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청소를 해 나와야지만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평면도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어떤 공간부터 치워야 되는지 한번 안쪽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하겠습니다. 네. 안쪽이면 어디부터 해요? 네네 지금 저 평면도 보시면 네. 네. 저 안쪽 가장 방 안쪽에 보면 이렇게 X자 돼 있는 그 부분이 베란다거든요. 아, 네네. 예. 저 만약 위에. 여기, 그렇죠. 여기. 예. 네. 예, 베란다가 있고 거의 집에 이제 그 구조가 평면도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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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란다, 방, 그 다음에 화장실, 주방, 거실, 네. 현관 어. 이렇게 밖으로 돼 있거든요. 어. 만약에 청소를 현관에서부터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현관을 하고 거실을 하고 주방을 하면 청소했던 오염물이 다시 딸려오겠네요. 들어오는 거죠. 아, 안쪽으로. 그러네. 그러기 아. 때문에 청소는 베란다 순으로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청소를 하고 오염을 청소하고 내가 밖으로 해서 맨 거실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 그다음에 현관으로 빠져나와야 현관까지 하면서 청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될 수 이제, 있습니다. 예, 네. 분리수거를 하면 되겠네요. 집 제일 안쪽에 위치한 이 베란다를 제일 먼저 이제 청소를 하고 예. 그다음에 방, 화장실, 주방, 거실 현관 순으로 쭉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네요. 네. 네네. 가장 저는요, 효과적이죠. 예, 저는 요리만 이렇게 과학인 줄 알았는데, 야, 청소도 진짜 과학이었네요. 네, 와, 과학이죠.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평면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방부터 좀 살펴볼까요? 방 청소할 때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방부터 보겠습니다. 자, 방 살펴볼게요. 자, 옷장, 천장,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신성 씨 같은 경우도 옷 정리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미 여기부터 힘들어요. 네. 자, 옷장, 옷장 어떻게? 아 힘들어. 옷장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입을 옷이 없어.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입으로 공감해요. 진짜 공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옷장 앞에서는 항상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정리를 잘 해두면 입을 옷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옷장 정리할 때는 첫 번째는 모두 옷을 꺼내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보관할 것과 버릴 것을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옷을 한꺼번에 다 꺼내면 너무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꺼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두 번째로 시즌이 아닌 거, 지금 계절이 아닌 거부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름 옷을 네, 정리하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제 여름 옷들을 다 꺼내서 네. 분류해서 보관할 거, 버릴 거 이렇게 정하시면 되죠. 아 미리 해놓으면 되겠네요. 네네. 다음 여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여름에는 겨울 옷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옷을 넣을 때 쌓아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세워서 수납하는 거를 포개지 말고. 네네. 아. 왜냐면 이제 쌓아서 수납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실 거고. 밑에 들어간 네. 옷은 또 네. 1년 안에 만나기 힘들죠. 그리고 꺼낼 때도 되게 흐트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랍 안에든지 아니면 선반에 옷을 세워서 수납하는 거를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론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이게 겨울옷 특히 뭐 스웨터나 뭐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부피가 크니까 아무리 잘 접어서 넣어도 네, 네. 이미 이 한 옷이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신성 씨는 패딩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는 평소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네. 옷걸이 있잖아요. 네. 딱 그렇지. 딱 이렇게 걸어놓죠. 저는 탁탁 네. 이렇게 걸어놓죠. 물론 뭐 옷을 걸어두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패딩 같은 경우는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패딩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계속 오래 걸어두게 되면 이제 충전재가 아래로 쏠려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패딩 패딩은- 밑으로 자꾸 그 안에 있는 털들이 쏠리는 거죠? 네네네. 자주 입는 거는 걸어두시고 자주 입지 않는 거는 접어서 선반 안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근데 패딩이 이제 부피 워낙에 크니까 접기도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 네. 먼저 네. 패딩 잘 접는 법 좀 네. 알려주시겠어요? 자, 패딩 접는 법 아주 간단한데요. 네. 먼저 짧은 패딩이네요. 네, 짧은 패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패딩을 네. 팔 양쪽 끝을 잡으시고 안으로 폭에서 접어주세요. 가지런히. 네. 그런 다음 짧은 패딩은 그냥 반만 접어주시면 돼요. 아, 간단하네. 네. 끝이에요? 네, 이렇게 접어서 네. 선반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한 번만 접어도 되네요. 짧은 네, 거는. 짧은 패딩은 반만 접어도 충분히 금방 접을 수 있으니까 손쉽게 꺼냈다 넣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눕혀서 보관을 하는 것이 네. 여러모로 뭐 쏠림 현상도 그렇죠. 충전재가 방지하고. 쏠리지도 않고 공간 활용도 더 예. 잘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은 긴 거는요? 네, 롱패딩이 많아요, 요즘. 네, 롱패딩이 많으시죠? 네.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개 정도. 저도 요새 그 롱패딩만 입고 다녀요. 추운 따뜻하거든요. 겨울엔 어쨌든 롱패딩이 따뜻하니까 네. 롱패딩도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걸어놓으면 길이도 문제가 있고 부피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접어볼게요. 네.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 끝 양쪽을 안으로 가지런히 포개 주시고요. 여기까지 네. 비슷하네요. 롱패딩은 길이가 기니까 이 패딩의 끝단부터 말아서 올라갈 거예요. 오, 아, 말아가지고. 마치 그 뭐죠? 침낭을 말듯이. 네. 그리고 이제 말아서 올라갈 때 네. 김밥을 마는 것처럼 좀 손으로 꾹꾹 눌러서. 눌러주면서 마시면은 네. 조금 더 부피를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공기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게 보이네요. 네, 모자 끝까지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네. 자, 이 패딩 안에 모자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면
접은 패딩을 모자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세상에. 신기하다. 저 처음 봤어요. 저기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네, 제가 힘이 저희 센 게 프로그램 그 아니라 전에 이불 개기할 때 한번 네. 맞아요.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이야, 그냥 철모처럼 됐네, 철모. 끼워서 모자에 끼워서 보관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부피도 줄일 수 있고 보관하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짧은 패딩보다 더 조그매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자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작은 롱패딩이라면 이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끝까지? 네, 그냥 돌돌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집에서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스타킹. 뭐 스타킹 같은 거. 야, 스타킹이 여기서 또 역할을 해. 스타킹 진짜 하는 역할이 많아요. 네,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없거든요. 네? 저는 없거든요. 스타킹. 확실하죠? 예. 네. 확실합니다. 누나 좀 챙겨주세요. 네, 갖다 드릴게요. 구멍 난 걸로. 자. 안 쓰는 거.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네. 됐네요. 이렇게 선반에 넣어서 미관상으로도 보관해주시면 모양도 괜찮고. 네. 깔끔하게 이야, 보관하실 수 진짜 있어요. 깔끔해졌어. 와. 그렇군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또 배워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니트는 어때요, 선생님? 자, 니트는요. 예. 목이 늘어나지 않거나 어깨에 뿔이 생기지 않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걸어두게 되면은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이게 늘어지게 되니까 자국이 맞아요. 남게 돼요. 네. 그래서 니트를 제가 오늘은 쉽게 거는 방법하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 니트도 부피가 꽤 돼가지고. 네. 이게 또 늘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같이 맞아요, 한번 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실까요? 자, 네. 니트를 팔 부분이 포개지게 네. 네. 이렇게 네, 반으로 어느 정도? 접어주세요. 예, 반으로 요건 접고. 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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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네. 자, 옷걸이에 네. 이 거는 부분이 겨드랑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옷걸이에 거는 오, 부분이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요? 네, 겨드랑이 바깥쪽을 향하게 놓고 예. 자, 팔부터 안으로 안쪽으로. 접으시는 네. 거예요. 몸통도 안으로. 자, 이렇게 접어서 어머. 들어 올리신 다음에 우와. 팔 네. 부분만 안으로 껴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요? 예, 안 이렇게, 빠지게. 네, 끼우는 이유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어머. 이렇게 방법을 거시면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 안 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를? 그 철제 옷걸이잖아요. 네네. 다른 옷걸이로도 이렇게 다 다른 가능한 옷걸이도 거죠? 활용 가능하세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니트를 집에서 이제 울 샴푸 같은 걸 빨아서 넣으실 요거를 때도 안쪽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네. 자국이 남지 않고 뿔이 생기지 않게 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야. 훨씬 세타가 덜 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목도 안 늘어나고. 아니, 전혀 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오, 깔끔하네요. 완성하셨어요. 네. 예, 완성했습니다. 아, 요렇게 자, 이렇게 하는군요. 접은 니트를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요게 지금 보시는 거는 커튼 고리예요. 커튼 커튼을 고리요? 걸 수 예, 있는 예. 고리.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니트를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우와. 자, 몇 어머. 개나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커튼 고리를 이 거는 부분 사이로 통과를 시켜서 네. 니트를 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우와. 연결해서. 넥타이 줄줄줄줄 걸듯이. 네네네네. 잠깐만요. 그냥 꼭 커튼 고리가 아니더라도 네, 동그란 그냥 링 걸 같은 수 게 있는 있으면 고리면은 되겠어요. 다 상관없고요. 그럼 뭐 한 번에 그냥 4개, 5개까지 또 연결해서 뭐 걸 수 우와. 있겠네요. 물론 많이 걸 수 있는데 이 네. 행거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네. 너무 많이 걸면 또 고리가 이게 우와, 위험할 수 처지죠? 있으니까 우와, 처질 수 처지는구나.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걸으시면은 그냥 공간 활용에 되게 적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이렇게 네. 쭉 줄 세우는 것보다는 밑으로 늘어뜨리는 게 훨씬 공간 활용이 그렇죠. 이렇게 3개씩 많이 걸 수 좋겠어요.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 옷가게 약간 삘이 좀 나네요. 네네네 맞아요. 꺼내는 거. 근데 진짜 이 방법을 진작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예. 야, 저 당장 집에 가가지고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와, 너무 좋다. 좋네요. 예. 야, 그래서 옷장 오. 정리는 이렇게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줄여가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방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음. 천장하고 벽인데 예. 사실